started.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손끝 하나하나까지 또렷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강남 한복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 씨는 네이비 재킷을 걸친 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저는 한 번도 남자 앞에서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단단히 잠가두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상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오래된 피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 앞에서 저는 그 자물쇠를 스스로 열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민준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저를 이상하게 안심시켰거든요. 오늘 참 예뻐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거 아닌데. 민준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무게감이 있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회사 협력 업체 미팅 자리였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 회사의 임원이었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 식사가 생겼고 드라이브가 생겼고 그 다음엔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는 이렇게 조용히 빠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같은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의 팔짱을 낀 것인지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은 것인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세워진 주차장 입구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주황빛 가로등이 민준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왜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이 가까워지는 것을 눈을 뜬 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끝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3년 동안 굳게 걸어두었던 빗장이 그 짧은 키스 하나의 소리도 없이 열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튤립인 것을 기억해서 만날 때마다 한 송이씩 사왔습니다. 제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번엔 따뜻한 파스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억들이 쌓여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절대로 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자, 한 번 깊이 다쳐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언제나 저의 속도에 맞추었습니다. 먼저 손을 잡아도 억지로 당기지 않았고 제가 물러서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저를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들 수 있었는데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함께한 시간이 2달이 되었을 때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만나고 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가끔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그 사람의 옆 얼굴이 가로등 빛에 번갈아 물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1시간을 달려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편한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면 그가 별 이유 없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고 잠든 날이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 방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민준 씨의 옆 얼굴이 그 빛에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은 채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느끼면서 이 온기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도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저는 민준 씨의 취향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샷을 2번 넣고 얼음은 적게. 고수는 못 먹는다. 매운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별로 못 먹는다. 넥타이를 풀 때 한 번에 잘 안 풀려서 매번 짜증낸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 취향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카페에 늦게 나갔더니 이미 주문된 나태가 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트밀크로 만든 따뜻한 것으로. 제가 항상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보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해가 가까워질 즈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것은 사귄 지 딱 1년이 되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아파트 거실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옆구리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짧게 진동이 2번 왔다 멈췄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에 보낸 제 문자는 항상 2~3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짧게. 무조건 짧게.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늘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선이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오지선은 제 대학 동창이자 20년 지기입니다. 제가 이혼할 때 옆에서 밤새 같이 울어준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민준 씨를 처음 좋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눈치챈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날 우리는 강남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집은 어디 살아? 한남동 쪽이라고 했는데. 가본 적 있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없어.
오지선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1년 넘었는데 바쁜 사람이잖아. 언니. 오지선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상해. 저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렁함이 너무 선명해서 저 자신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지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 씨, 저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가도 돼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집에? 응. 직접 밥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리모델링. 아, 그래요? 응. 좀 더 지나면 모셔올게요.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침묵. 제가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그 짧은 정적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재킷을 걸쳐두고 잠깐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의 재킷이 소파 등받이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굽혀 재킷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증명사진 크기의 오래된 인화사진. 처음엔 그냥 지인 사진이겠거니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 씨.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어깨를 기댄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하게 생긴 여자. 두 사람은 한복 비슷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꽃 장식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그것은 분명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느껴야 할 것 같은데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손에 사진을 든 채로 저는 주저앉다시피 소파에 기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나 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나 씨, 그게 지금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 그의 재킷을 들어 건네주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유나 씨, 설명을.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킷을 받아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눈물이 왔습니다. 소리 없이 한꺼번에 2년이 흘러갔습니다. 2년 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 그 손, 그 목소리, 그 키스,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였습니다. 아니, 가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짜였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마음 뒤에 숨겨진 아내 한 명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언니, 왜? 저는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선아.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오지선은 그날 밤 30분도 안 되어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거기에는 소주 2병과 오징어 1봉지와 화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지는 제가 다 썼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통화로.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보다가 손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꾹꾹 눌러서.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의 부재 중 전화가 3통 더 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저는 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제대로 하고 갔습니다. 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다 설명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들을게요. 민준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그는 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의 결혼이 파탄 난 이후 한동안 홀로 지내다가 강다혜라는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현명하고 단정한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고 이혼 경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6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느낌이 달랐어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 정확히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차가운 사람이에요. 집에 가도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지금 이혼 안 하신 거잖아요. 이혼 얘기 꺼낼 때마다 막혀요. 변호사가 복잡한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하고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말을 못 하셨던 거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고개 숙임이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지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오지선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그 강다혜라는 사람. 그 사람 좀 알아봐도 돼?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 오지선은 홍보대 행사에 다닙니다. 정보를 캐는 것이 일의 일부인 사람입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아봐 줘.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울기는 끝났다. 이제는 움직일 차례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피해자라면 강다혜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두 피해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진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다혜라는 여자. 오지선이 처음 가져온 것은 이름과 직장 정보였습니다. 강다혜, 47세, 중견 제약회사 마케팅 팀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주.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며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오지선이 다음으로 가져온 것은 SNS 계정이었습니다. 강다혜는 인스타그램을 했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단아하게 차려입은 여자. 민준 씨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표정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지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다니는 필라테스 학원이 파악됐어. 강남에 있는데 회원제야. 등록하면 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볼게. 저는 그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전 반으로 강다혜가 다니는 시간대와 겹치게. 처음 마주친 것은 등록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였습니다.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강다혜는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정돈되어 있고 운동복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요? 네. 이번 주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환영해요.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혔고 그녀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다혜예요. 저는 그 순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웃었습니다. 반가워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같은 시간에 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강다혜는 말을 잘했습니다. 세련되고 유머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대화가 즐거울 뻔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함께 카페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권했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저는 응했습니다. 계획대로였으니까요. 우리는 학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강다혜는 블랙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는 라테를 시켰습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약회사 마케팅이 요즘 얼마나 치열한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판을 바꿔놓고 있는지. 이야기가 청산유수였습니다. 저는 경청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강다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뭔가를 성취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다혜 씨는 남편분이랑 같이 사세요. 그녀는 잠깐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네, 있죠. 결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2년 좀 넘었어요. 3년 전 결혼, 2년 좀 넘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요?
없어요. 그쪽도요? 저는 이혼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다혜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아주 빠른 변화였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 위로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무서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헤어지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다음에 또 차 한잔 해요. 얘기하기 편하네요. 저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처럼 보이도록 연습된 웃음으로. 그날 오지선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다혜 씨가 결혼한 지 2년 좀 넘었다고 했어. 민준 씨는 3년 전에 결혼했다고 했거든. 그거 1년 차이잖아. 전화 너머에서 오지선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니, 나 좀 더 파볼게. 반전, 진짜 악인. 오지선이 전화를 해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저녁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 집 앞이야. 저는 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지선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흥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라앉은 것도 아닌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문서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강다혜. 그 아래 배우자 칸.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아닌 다른 이름. 박재현. 45세.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이혼 안 했어, 언니. 오지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다혜는 박재현이라는 사람과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야. 이혼 서류가 없어. 근데 최민준 씨랑은 3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다혜가 유부녀인 채로 최민준 씨랑 결혼한 거야. 법적으론 최민준 씨 결혼이 무효야. 중혼이니까. 중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강다혜는 전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민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민준 씨의 재산, 그의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다혜는 박재현과의 이혼 서류를 왜 꾸미지 않았을까요? 이혼하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오지선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재현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한 거야, 아마. 아니면 이혼 절차를 밟으면 재산 분할이 생기는데 그게 싫었을 수도 있고. 그냥 법적으로 얼검해 놓고 따로 사는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올린 거야. 요즘 세상에 혼인신고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상대방이 믿으면 그냥 통하는 거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피해자가 고립감을 느끼다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여자에게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지선이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사람 알아봤는데 사업가야. 그런데 지금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래.
재정이 완전 바닥난 상태고 강다혜가 민준 씨한테 붙어 있는 이유가 이거야, 아마. 돈이었습니다. 강다혜는 전 남편의 사업이 망해가자 이혼도 하지 않고 새로운 남자를 물색했습니다. 단정하고 경제력 있는 남자. 재혼남이라 검증이 쉬운 남자. 최민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타깃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필라테스 학원에서의 강다혜를 떠올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운동복, 정돈된 헤어, 청산유수의 대화.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경계하지 않은 것도, 편하게 대한 것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 신뢰를 사는 것, 그리고 이용하는 것. 저는 오지선을 바라봤습니다. 나 필라테스 학원 그만 다녀야겠다. 이제 볼 일 없지. 오지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민준 씨한테 알려야겠어. 두 피해자의 연대. 민준 씨에게 연락을 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나실 수 있어요? 그는 2시간 안에 답장을 했습니다. 언제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뭔가를 결심하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민준 씨, 강다혜 씨 결혼 전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이혼 경력이라든가. 없다고 했어요. 독신이라고. 전 남편이 있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지선이 파낸 자료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창백해졌다가 굳어졌다가 뭔가를 참는 표정이 됐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예요. 이게. 네. 가족관계 기록이에요. 민준 씨는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텨오던 남자가 혼자 감당해오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유나 씨. 네.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네.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과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저도 피해자고 민준 씨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다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생각해 두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강다혜 씨 직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민준 씨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중혼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민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오지선이 도와줬어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해요? 변호사한테 가세요.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세요. 저한테 없는 민준 씨 쪽 자료들.
알겠어요. 우리는 그 카페에서 1시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모을 것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감정이 아닌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인이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더 솔직하고 편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생겼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그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네. 나중에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민준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지선이 확보한 자료와 민준 씨 측의 혼인 관련 서류들이 합쳐졌습니다. 강다혜와 박재현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살아있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강다혜의 결혼은 중혼에 해당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중혼죄, 사기죄,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강다혜가 다니는 제약회사의 감사부서에 공식 문서와 함께 사실관계를 제출했습니다. 중원 상태 직원이 사내에서 임원급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서였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오직 사실만을 기재했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강다혜는 일주일 만에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박재현과의 관계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재현의 파산 직전 사업체의 강다혜가 최민준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서류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기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강다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SNS는 비공개였지만 그 직장, 그 이름, 그 사건은 이미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다혜와 같은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던 사람들도, 그녀의 직장 동료들도, 그녀가 어울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혹독한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보다도 저는 그 과정에서 강다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이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그녀가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아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도 왔네요.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각자의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지선과 함께 한강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라테를 2손으로 감싸 쥐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어때? 오지선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홀가분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오지선이 픽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모르겠어. 아직은. 민준 씨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짧은 안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네, 잘 지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오지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대단하다. 뭐가? 흔들리지 않은 거. 나라면 중간에 무너졌을 것 같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밤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도 없이 울던 그 밤. 사진 한 장이 인연을 한꺼번에 부숴버린 그 순간. 저는 분명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누군가의 거짓에 의해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흔들렸어. 많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오지선이 웃었습니다. 언니 나이 44인데 무슨 나이 타령이야. 44도 나이야.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가에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싸워야 할 것들은 다 싸웠고 감당해야 할 것들은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이 햇살이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또 한 번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맛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다혜의 재판이 1심 결심을 마쳤습니다. 중혼과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혼인은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민준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감사해요, 유나 씨.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지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정해. 그리고 나의 삶. 다시 나의 삶.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